개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기분이 좋겠네요. 개헌 얘기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동연 지사 만났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 또 얘기하잖아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25년 2월 말이니까 22년 2월에 김동연 이재명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3월이었나? 네, 뭐 하죠. 단일화를 합니다. 그때 개헌을 약속하죠. 뭐야? 그때 약속했는데. 그래서 왜 그것도 약속하는 걸 그렇게 하실까 늘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한동훈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개헌 얘기하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개헌 조항만 계엄에 관련된 조항만 원포인트 개헌으로 뭐 하든가 뭐 이렇게 가면서 그 정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든 3년만 해야 된다. 3년도 길다. 3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한동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든 3년만 하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분권형으로 바꾸고 양원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되는 사람은 중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권형도 얘기했나요, 한동훈이? 약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잘못 봤나? 그건 이낙연이 얘기했나? 왜냐면 4년 중임제를 하는데 분권형을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가? 양원제를 해서 제가 그걸 분권형으로 이해했나 봐요. 어쨌든 권한이 분산되는 그거니까 비례를 상원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비례를 상원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나쁜 아니에요. 무슨 정신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나라에 양원제가 필요합니까? 그게 뭐냐 4선 이상은 늘 양원제를 얘기하더라고. 양원제를 왜 얘기하는 거야? 상원을 도대체.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 상임위원장으로 성이 안 차고 부의장 자리는 한도가 있으니까 상원 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들이 있는 건지 전 진짜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양원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그쵸. 나라에. 네. 첫 번째는 나라가 큰 경우. 그래가지고 소위 뭐 연방제 국가이거나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그쵸. 그 정도의 뭐가 있거나 그래서 하원은 정말 촘촘하게 이제 지역구의 뭐 그런 사정을 대변을 하고 상원은 미국 같으면 이제 어떤 주의 이익을 대변을 한다든지 또 큰 어떤 것을 그쵸. 대변을 그런 체계가 꼭 필요한 정도의 어떤 나라다. 그래야 이제 상원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너무 이 나라가 전통과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일찍 도입이 돼서 귀족이랑 그쵸. 수부를 친 계급 타협. 그렇죠. 네. 귀족을 대표하는 의원과 평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분리가 돼 있었을 때, 겸상을 어디서 해?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상하원이 있는 경우 네. 두 가지 경우예요. 보통은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잠시 제도를 뺏겨왔다가 뺏겨와서 하다가 우리는 이게 안 맞는구나 해서 없애거나 그랬다고요. 없앤 나라도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공하고? 네, 뭐 하여튼 안 하잖아요. 있었지. 있을 이유가 없거든. 애초에 우리는 둘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물론 연방제 국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북이랑? 아니 북한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아니더라도 연방제 국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하죠.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네. 지방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잖아요. 그분은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고 주로 충청도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방제로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성 없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그 뭡니까 행정체계 개편도 안 되는데 뭐 그쵸. 연방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귀족과 평민을 대표하는 무슨 그런 의회를 만든 적은 없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그 식민 지배를 겪고 그 다음에 전쟁하고 이러면서 양반과 그 평민이 한번 다 뒤집어지고 이게 한번 다 이게 됐잖아요. 엉망이 다 이게 한번 섞었잖아요. 물론 재산 유무는 있는데 친일파들이 이제 불화받아가지고 하는 건 있지만 한번 다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원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즘 버전은 그거죠. 그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한데 지역이 과소평가되니까 이제 인구 비례대로 1대1로 하원은 맞추고
상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강원도나 이런 소외될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어떤 발언권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요런 정도의 얘기를 또 하기는 합디다.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새로운 판본이어서 그냥 뭐 꺼져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또 뭐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쨌든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의 이제 그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뭐 있잖아요 또 뭐 서울시 의회도 있고 각 구마다 구의회도 기초의회도 있고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꼭 뭐 양원제의 형태가 뭘로 왜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 한동훈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최근에 무슨 뭐 원로들 모아가지고 이제 개헌안 뭐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낸 안에도 이 양원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나 이게 왜 자꾸 말씀들 하시나 의문이어서 한번 얘기해봤고 그분들은 또 늘 통일을 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아, 늘 통일을 대비한다. 네, 통일을 대비해서 뭐 이런 걸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근데 한동훈 인터뷰를 얘기하셨지만 이 인터뷰의 핵심은 근데 개헌을 무슨 뭐 4년 중임제를 한다 무슨 뭐 3년만 한다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헌을 한다고 한 것은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기분이지만 개헌을 한다고 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헌을 한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면 대체적으로 뭐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내가 그날 밤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의 얘기가 그래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었지만 봐봐요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롭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이거는 뭐 팀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잘못했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쎄한 것이고 그럼 이건 누구랑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야? 이제 느낌이 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무슨 뭐 윤석열하고의 관계 2000년 초반부터 뭐 인연을 맺었고 뭐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냐 내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으면은 지금 윤석열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거다. 윤석열도 나한테 도와달라면서 어쩌면 헌법재판소 나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하고는 분리해야 한다. 쉽지 않다. 뭐 이래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 여당 사람들한테 절대 이런 말 하는 분이 아닌데 여당 사람들한테 미안했다. 정말 험한 말 듣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필요 없다. 정치 브로커가 선거에 영향 미치는 건 큰 문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건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경선 의식, 경선 대미용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뭡니까? 책의 스탠스잖아요. 최근 출판한 책. 네, 그렇죠. 그 책과 이 인터뷰가 뭐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또 드러나는 거죠. 경선 승리 뭐. 예? 경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경선을 이기는 거죠. 경선에서 이기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네, 윤석열 팬층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헌이 개헌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개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요 중앙일보 기사를 또 보면은 표를 만들어놨어요. 표. 범보수 개헌 주장 비교. 그래가지고 뭐 누구는 4년 중임. 그러니까 대부분 4년 중임 얘기했어요. 왜?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각제 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다 4년 중임 얘기하고 뭐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장이 그러면 개헌에 찬성하는 거냐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개헌 찬성하는 사람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개헌 찬성으로 분류돼 있어요. 개헌 유보가 있어요. 유보. 김문수 유보예요. 작은 고쳐야 라고 얘기했대요. 김문수는 유보. 이준석
당선되면 논의 시작. 이준석 유보. 예, 이게 뭔 뜻입니까? 음. 개헌은 윤석열의 정치적 유언이잖아요 지금. 정치적 유언처럼 돼 있잖아 지금. 개헌이 정치적 유언이에요 윤석열이. 그럼 김문수는 왜 유보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탄핵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가지고 윤석열이랑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면 안 되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의 유언을 집행을 하냐 안 하냐로 따져야 된다. 개헌이라는 걸 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판이. 그래서 오세훈이 계속 저 개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고 네. 한동훈도 발빠르게 개헌이 좋지요 라고 하는 게 탄핵은 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윤석열의 유언장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노리는 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거죠 이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김준우가 좋아하는 개헌이 망해가고 누더기로 이렇게 누더기가 되고 완전 있다. 누더기가 돼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4년 중인 원포인트 개헌은 20년째 우리 무중. 저는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 네? 사실 별로 관심 없거든요. 4년 단임이요? 아니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네. 별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오는 쪽이었어요. 네. 말하자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 4년 중임이 더 나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쪽이고. 근데 근데 한국적 정치 문화와 상황에서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4년 중임이라는 거는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 마치 이게 디폴트 8년인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디폴트 8년인데 중간 평가 한 번 한다. 뭐 이런 기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한 번씩 나가리가 났죠. 그렇죠. 네.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제 한 걸 쭉 보면 그래도 한번 재선하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더 많죠. 재선 못하면 그게 좀 그래 그 대통령은 좀 제대로 못한 거야. 이런 평가인 것처럼. 그래서 조 바이든도 이제 고령이고 이제 이런 게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선을 못했네. 이런 평가인 거잖아요. 그 디폴트 8년인 것처럼 되는데 한국적 정치 문화와 한국적인 상황에서 디폴트 8년의 대통령이다.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생기더라고요. 4년 중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걱정이. 안 그래도 지금 5년 단임만 갖고도 맨날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맞느냐와는 별개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 이제 닥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가끔 이 4년 중임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대통령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5년마다 갈아치우기에는 별로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또 메르켈처럼 16년 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하면 성군이야 보통. 누가 제일 성군이야? 세종이지 왜 그렇습니까? 오래 했으니까 업적이 많잖아요. 맨날 박정희 잘했네. 박정희가 길게 했으니까 뭐가 많겠지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 야망을 드러낸 것 같은데. 아니 인물론으로 따지면 김준호 장기 집권 야망을 지금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죠. 솔직히 정의당 대표 몇 년 하고 싶었어요? 3개월. 대표를 안 하고 비대위원장만 하는 걸로 갔다니까. 갈 때. 비대위원장 몇 년 하고 싶었어요, 그럼? 2달이라 그랬는데 최대 3달을 각오하고 간 거라니까. 2달이라고 했는데 3달을 각오했는데 실제로 대표까지 합쳐서 얼마나 한 겁니까? 7개월 정도 했겠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3개월 중임. 아니, 내가 3개월 중임을 했다. 계속 됐으면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야. 야망, 이것이 김준우의 야망이다. 그래서 가훈이 개헌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계좌 소개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자, 계좌가 없어요? 계좌 돈 보내신 분이 한 분도 없나 봐. 아니 계좌를 소개해달라고. 계좌는 여기 늘 자막으로 나가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말을 해줘야죠. 말을. 신한은행의 이런 계좌가 자율구독료가 저희의 안정적 방송 환경 창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약간 위기였는데 신한은행 110-592-284-780 네.